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통합과학을 수업하고 있는 노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간담회가 사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간담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저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런 양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마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신일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고 역시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반에서도 1등급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학원, 이제 분당 지역의 미금 명인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한 반에 100점이 5명 등등의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라포르 형성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도 시험 끝나고 이렇게 먼저 연락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바로 저희 간담회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오늘 진행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압축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원을 다니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사실 뭐 단순하게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텍스트가 많이 있으셨죠. 네, 보시기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셨을 텐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강사가 직접 가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까지가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울 수 있도록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외운 게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직접 잡아와서 이제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구두 테스트로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정도로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신일고등학교 통합과학 시험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에는 지금 저작권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지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를 조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 써있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시험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형식이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때 그 자유로운 게 어떻게 티가 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2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단원입니다. 기본량과 표준, 유도량, 측정과 표준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여기 있는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는 제가 수업 중에 들어가서 너네 학교에서 계산을 정말 좋아하면은 이게 나올 거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하던 그런 문항들이 여기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신일고등학교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답게 계산 문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도 티가 납니다. 지금 중력장 내에서 운동 파트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보다는 상황 판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고 문제보다는 한 단계는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과학 문제인데 아마 중학교에서 이런 경우를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루트가 들어가는 계산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주 핀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원자 번호가 36 이하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일반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 내요. 36번은 진짜 잘 안 냅니다. 그런데 36번 이하인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있는 가나다를 다 찾아보면 20번 넘어가는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아이들과 소통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선생님께서 문제 내실 때 양심에 좀 찔리셨는지 여기 가하고 나는 편안하게 추론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추론을 하면은 기억하고 니은 중에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만 있는 선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니은 디귿을 고르게 되면서 이 정답률이 꽤나 높게 설정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거를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일단 앞에서 한번 당황을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그 멘탈을 잘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신경 써서 나와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는 이 A-B에 대해서 그냥 표로 주고 딱 끝을 내는데 이걸 그래프로 직접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거 그래픽 디자인 하는 게 물론 맡기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그걸 맡길 만큼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안 했다면은 이번 시험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 속하는 문항이 13번이었습니다. 제가 18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험 문제가 유행을 탑니다. 네, 이 유행을 타는데 그 유행은 보통 특정한 소스 혹은 문제집에서 이 유행이 발견이 되어요. 그때 지금 여기 있는 이 18번 문제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최근 유행하는 그림입니다. 그거를 학교 선생님께서 빠르게 캐치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는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 문항에서 그 핀트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신 건 아니고 그림만 가져와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유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행이라고 톡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통합과학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분당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분당에서는 제가 학교를 5개를 하고 있는데 5개의 학교에서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항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경우가 있고, 제가 듣기로 이 문제가 오답률 1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 1인데 인지젤로 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지 라는 학생 B의 말이 있는데 이중층입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가 다 낚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22번이 오답률 1이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갔는데 이 단어 하나에 속아서 이렇게 아쉽게 된 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디테일한 문제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기말고사 때도 분명히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은, 문제가 서술형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28번의 디귿선지 27번의 디귿선지, 자, 이 두 문장이 사실은 단어 하나로 정의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풀어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자, 이게 여기 있는 신일고등학교 생명 파트 시험지에서의 특징입니다. 아마 신일고등학교는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과목별로 선생님께서 다르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지금 문항을 출제하고 계신데, 생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처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단어 하나만을 알아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현재 이런 문항들이 생명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저희 생명 파트가 기말고사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생명 파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사고 시험지답게 시험의 유형이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한 단계는 더, 많은 단계는 아닙니다. 한 단계는 더 요구하는 시험지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문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문항들이 잘 출제되고 있고 기말고사 때도 계산 파트가 또 나오고 있으니 저희는 계산 파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설명해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말고사 때 출제되는 물리 계산 파트는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수능 물리 1에 해당 단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능 1에 저희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물리학의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의 문제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파트를 잘 준비해서 저희가 시험을 보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물리 1의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런 문항들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런 시험지, 이 정도의 시험지라고 한다면은 2개까지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살짝 있기는 하나 신일고에 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정한 결과가 2개로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일고등학교 시험지에 대한 말씀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개정통합과학에 대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능으로 통합과학을 보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텍스트를 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텍스트를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과학 1, 2 같은 경우에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수정을 조금만 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내신을 볼 때는 중력장 내의 운동과 그 다음 충격량, 운동량 이 파트가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될 텐데, 현재 예시 문항이 나온 경향성을 보니까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제 예상에는, 현재 예상에서는 계산 문항이 출제가 안 될 것 같고 상황을 판단하는 문항이 출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제 예측이 있고요. 중화 반응하고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현행 수능 화학 1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산화 환원은 솔직히 말하면 등급 가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은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계산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왔는데, 이 빨간 박스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제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같은 경우에는 현행 수능 화학 1에서 1번 혹은 2번으로 출제가 되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 들어왔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있는 현행 수능 1에서 현행 통합과학에서 제가 오늘 계속 원이라는 말이 아침부터 계속 떠올라가지고 살짝 꼬이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합과학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행동 영역인데요. 저희가 과학자들이 과학적 탐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단계에 거쳐서 과학적 탐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 문항으로 나온 문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현재 그냥 과학 문제에서 어떤 걸 펼쳐봐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항이 그렇게 특색 있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파트를 넣은 이유는 평가원에서 발표 자료를 발표할 때 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두었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추가되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기역, 니은, 디귿을 제시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을 제시한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식적인 발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수능에서 메인은 여기에요. 융합형 문항인데, 수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화생지를 관통하는 문항을 출제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예시 문항을 보시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걸 감히 평가를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가 융합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 물론 이제 뭐 색깔에 대한 얘기가, 용액의 색깔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약간 이제 산소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하면서 화학에 대한 문항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국어로 제가 느끼기에는, 국어로 비유를 하자면은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는데 중간에 화학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화학과 관련된 문제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저희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똑한 집단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매년 저는 수능화학원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매년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항을 만들어내지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능을 보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나온 문항들을 보면서, 아, 융합형 문항이 이런 방향성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좀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게,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대신에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은 제가 아까 이제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항이 화학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교육과정의 해설서거든요. 교사나 강사가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중화반응에서의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와 지시약의 색 변화만을 다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사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것 두 개 말고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시 문항이 나온 걸 보면은 여기 이온의 개수에 대해서 x, y,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구해내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해내라 라는 디귿 선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시 문항이 지금 한 세트가 더 나왔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발표한 예시 문항이고, 현행 수능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발표한 예시 문항이 한 세트가 더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 근데 도대체 왜 교육과정 해설서는 저렇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6월, 9월에 가서 문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일단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치면은 저희는 이 파트에서 계산 문항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화학원에 비하면은 당연히 매우 쉬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화학원에서 나온 이 중화반응의 어려운 문항도 처음엔 정말 쉬웠어요. 지금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옛날엔 도대체 이걸로 등급을 어떻게 갈랐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쉬웠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기에서 시작을 해서 추후로 거쳐가면서 점점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변화될 수능에 대해서 제가 제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 말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맞고 그렇겠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 이제 전문가로서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수업은 일단은 기본적인 학습의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고 프린트 채우면서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오게 되면은 퀴즈를 봐서 직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수업 자료를 매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 자료가 매주 나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제가 매주 공부를 새로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보냈던 수업 자료하고 올해 내보낸 수업 자료가 다릅니다. 경향성이 바뀌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업 자료가 작년하고 똑같게 되면은 분명히 아이들의 성적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업 자료를 새롭게 내보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워크북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워크북 안에는 보통 125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신일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라는 저희가 워크북 플러스를 만들어 놓거든요.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125문항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매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신일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수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령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들을 좀 많이 잘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에 다가가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 이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고요. 보통 25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좀 진행을 한 거는 특히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한 대략 30-40회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유형의 문제까지 저는 정확하게 다 대비를 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샘플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 필기에 대해서 이게 샘플이다, 이렇게 나는 의도해서 수업을 했다. 아이들이 이제 수업한 내용을 받아 적을 텐데 그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을 해서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샘플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샘플 안에는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면서 스스로 테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제검사하고 질의응답, 그 다음에 학습관리가 모두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약속된 시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좀 클리닉 시간을 고려를 하셔서 저에게 이제 보장된 시간을 조금 주셔야지 제가 아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클리닉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요일 밤에, 금요일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타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모든 아이들은 그 시간에 와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오면은 시험을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의 성적을 학부모님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 거기에서 해당하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조건 꼼꼼함입니다. 솔직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통합과학 수업은 꼼꼼하게 지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컴플레인이,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몇 명, 그 다음 작년에 몇 명, 올해 몇 명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거의 150명 가까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저희 수업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